네, 안녕하세요. 저 다원에서 언남고 가르치고 있는 윤현지 강사입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설명이 시작할 텐데요. 이제 저 다음에 학생 연사가 또 이제 학생의 경험을 말해 줄 테니까 저는 최대한 좀 중요한 거 위주로만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거 영상으로 다 나갈 때 제가 작년 연말에 이미 찍어 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과도 어느 정도 중복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화면에 글자가 좀 잘 안 보이는 거는 프린트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텍스트가 좀 작게 보인다 싶은 거는 자료를 보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특징은 언남고 교과서인데요. 이제 모든 언남고 담당 쌤들이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교과서가 희소출판사다. 그래서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바뀔 수도 없는 거고 천재 김종철 지금 휘문하고 언남 딱 두 학교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 자체도 희소한데 여기서 이제 선택하는 작품도 되게 적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통국어 원에서 선우사, 의문, 대화, 나무의 꿈, 배반의 여름, 논증 구성하며 토론하기가 1학기 시험 범위예요. 되게 적죠. 그쵸?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된다. 1학기 중간대 한 3개 들어갔나 보다. 근데 이게 거짓말인 게 교과서는 이만큼만 쓰는 거예요. 2학기 때 범위는 요거밖에 안 됩니다. 교과서에서. 그래도 좀 늘어나긴 했죠. 그러니까 1학기 범위, 2학기 범위 이렇게만 보면 교과서 자체가 내용이 좀 빈약한 편이라서 선정될 수 있는 내용이 적은데요. 학교 프린트를 좀 보실게요. 자, 아래 보시면 학교 프린트가 같이 들어가 있을 텐데 자, 지금 보시면 1학기 중간 시험 범위가요. 1번부터 8번까지가 추가 지문입니다. 여기에 현대시가 자야곡, 고향길, 질투는 나임, 노정기, 초혼, 이별가, 새, 바람이 불어인데 수준은 고3이에요. 그래서 고3 수능 특강이고요. 새하고 바람이 불어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 기출. 그래서 이제 기출을 써도 고3 걸 택하기 때문에 작품 수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지문 자체가 좀 난감하고 어려운 편이에요. 자, 1학기 기말은 갑자기 시조가 들어가면서 시조 5편에 현대시 낙화, 과목, 그릇 되게 어렵거든요. 이런 시들. 꽃피는 시절, 유리창, 학원, 참외록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그래서 이제 대치동에서 유명한 이제 학원들에서 선행을 한 친구라고 해도 이런 수준까지는 선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해석하는 것 자체도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내신은 학교쌤이 해설해주고 학원쌤이 해설해준다 그래도 지문 자체가 너무 철학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오는 뭐 그릇 같은 지문은 한 3번 들어도 애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너무 철학적이라서. 거기에다가 인제 시조가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1 학기 때 되게 힘들어했었고요. 2 학기가 들어가면 지금 별표 찍힌 게 지금 고전 문학인데요. 이제 서경별곡, 정석가, 청산별곡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창내고자, 한수마, 새함샘 한수마, 삼수갑산기 다 어려운 데다가요. 매년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도 힘들지만 학교쌤도 똑같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매년 범위가 갈아엎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2학기 기말에 처음으로 독서가 나왔습니다. 한 3년 전까지는 언남고가 독서 지문을 그래도 내줬었는데요. 작년부터는 독서를 좀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다가 올해는 처음으로 지금 임대차 보호라 그래서 고2 거 법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문학 중심 학교예요. 문학 중심이고 문법은 매번 나오고 독서는 딱 한 번의 시험에서 나왔었다.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1학기에 23지문, 2학기에 14지문 이 외부 프린트인 거죠. 근데 교과서는 한 3지문 들어가요. 교과서는 3지문. 여기에 인제 학교 프린트가 이제 12개 한 12개 이렇게 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평균적으로. 여기에다가 또 시험에 그냥 외부 지문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중간고사에 우리가 봐야 될 문학 지문이 생각보다 좀 많다. 많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부 지문 출제 이미지가 좀 흐릿하긴 한데 이 프린트엔 조금 더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실물 자료 보시면 다들 깜짝 놀라시는 게 우선은 직접 연계라 그래서 현대시가 접동새, 이육사 꽃, 이육사 청포도 3편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직접 연계로 소설이 자전거도도 이게 한 번의 시험입니다. 중간고사. 자, 그런데 간접 연계로 선택지가 이렇게 쫙 길게 나온 선택지가 우리가 모든 학년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게 보통 한 4문제 정도 나온다 그러면 외부시가 20편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 편이고 이거는 경험하지 못하면 '아 원남고 국어가 뭐 그렇게 어렵냐.' 하겠지만 풀어보라고 하면 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시험지 한 페이지에 한 면이 다 외부 지문일 때도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조금 더 실물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화면이 너무 흐리네요. 그래서 제가 그냥 차라리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지문 구성 방식 보시면요. 지문 구성 방식에 뭘 보셔야 되냐면 우리 학교는 가나 이렇게 안 나와요. 가나, 다라, 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에다가 보기 1, 보기 2가 나와요.
그래서 읽어야 될 활자 자체가 되게 많은 편이고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페이지를 뒤집어 가면서 풀어야 돼서 그래서 더 힘든 게 있습니다. 이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따가 뒤에 작년 기출문제 넣어 놨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 학교에 비해서 비교 유형 자체가 좀 복합 구성이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유형은 뭐냐면 화자의 유사한 정서 찾기. 그다음에 화자가 그 어떤 소재를 쓸 텐데 그 소재에다 박스 쳐 놓고 유사한 소재 찾기. 그래서 박스 친 글자와 비슷한 기능, 비슷한 정서, 비슷한 발상 이런 걸 찾는 외부 지문이 매 시험의 두 문제에서 세 문제까지는 꼭 나온다. 이제 이쪽 파트가 이제 아무래도 킬러 문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개 틀리면 당연히 1등급이고요. 보통 넉넉 잡아 한 3개 정도 틀리면 1등급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학년은요, 30문항 고정이에요. 2학년이 33문항 고정. 그리고 100% 객관식. 그리고 매 시험마다 100점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는 게 몇 년에 한 번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인제 그 복합 지문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객관식만 나와도 100점 나오기가 너무 힘들고요. 제일 잘 나올 때가 한 개 정도 틀리면 전교 1등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수학하고 영어를 시험 앞에 봐요. 보통 그래요. 그리고 국어가 맨 마지막 날에 봅니다. 이게 언남고 특징이고요. 또 인제 그 설명회에서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인제 이런 거 알려드리면 좋아하시더라고요. 언남고는 시험지가 A3나 B4로 안 나가고 A4로 한 장씩 나눠줘요. 한 장씩. 그래서 1학년은 보통 시험지 쪽수가 적으면 8쪽에서 많으면 11쪽까지고요. 2학년, 3학년은 많으면 16쪽까지거든요. 2학년은 매번 16쪽이에요. 그럼 8장을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시험 보는 내내 이거 떨어뜨리면 이제 또 난감하고 이렇게 시험지 이렇게 앞뒤로 번갈아 가면서 가나다라 말을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처음에 적응이 안 되면 좀 당황할 수가 있어요. 뭐 그래도 첫 시험 날 제일 당황하겠죠. 근데 국어는 이제 그게 좀 익숙해진 상태긴 한데 면수가 너무 많은 것도 힘들다.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날이니까 미루려고 하는데 범위 자체가 많은 학교니까 저는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언남고는 벼락치기 하면 망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숙지해야 될 내용이 아무래도 많은 학교고 외부 지문도 그 당일에 가서 읽어야 되는데 벼락치기 하면 머릿속에서 이제 뽑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시험 마지막 날이라서 이게 출력이 잘 안 돼요. 애들이 잠도 못 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국어는 좀 미리 1차 정도는 끝내놓고 그리고 이제 다른 과목 과탐이나 사탐 같은 암기해야 되는 지문들을 어느 정도 끝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직분날 정말 요점 정리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남고 다니면서 벼락치기를 국어로 하려고 그런다. 그럼 이거는 진짜 그냥 중위권까지밖에 못 가요. 상위권이 목표인데 벼락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워낙 외부 지문 많기 때문에 본문 지문은 빠삭하게 알아도 외부 지문을 풀까 말까가 되는 거라 벼락치기를 해결할 거면 문제 자체가 외부 지문이 안 나오는 학교여야 되거든요. 근데 학교 특성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가장 궁금해하시는 등급 컷 알려드릴게요. 작년 기준입니다. 자, 1학기 중간 78점이에요. 78점. 그리고 2학기 기말 89점이에요. 근데 작년에는요. 지금 1학기 중간 2등급 컷이 64점이었어요. 평균 50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게 1년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 1학기 중간. 그리고 뒤로 가면 좀 더 쉬워져요. 그래서 쉬워져 가지고 뒤에는 89점까지 컷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시험마다 약간 유동적인데 만약에 제가 이때 시험에서 많이 못 봤다. 그럼 이제 기말 때 회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기말 땐 아이들이 어느 정도 패턴을 알아서 제일 좋은 건 1학기 중간 때 덜 틀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느 정도 학교 유형을 알아야 된다는 거. 우리 학교는 서술형 안 나오는 학교인데 하루 종일 서술형만 공부해봤자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당연히 특징적으로 과제집에서도 서술형은 넣지 않고 있습니다.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매번 수업이 똑같이 반복되는 게 특징인데 수업 들어오면 곧바로 서바이벌 보고 수업 보고 그다음에 제시 봅니다. 그리고 매주 한 권의 복습 과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시험 문항별 분석 자료가 뒤에 예시로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문제 풀고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이 과제를 잘해 오거나 성적이 잘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성적이 조금 저조하다. 좀 요즘에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럼 제가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우리 학교는 교과서는 한 3 지문 나오니까 자습서 평가 문제집은 안 사셔도 돼요.
그걸로는 대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추가 프린트가 나올 때마다 제가 추가 자료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습서 평가문자집 안 사셔도 돼요. 거기서 엄청 두꺼운데 요만큼만 범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깝고 나중에 인제 책 폈을 때 하얀색 종이면 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 제가 그 부분은 다 만들어서 주니까 제가 다 타이핑해서 주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거보다는 학교 프린트를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자, 화면이 너무 지금 연해 가지고 아쉽네요. 자료집에는 그나마 이미지 컷이 보일 텐데요. 이제 제가 만들고 있는 시험 문항별 분석 자료, 그다음 내용 정리 자료, 총정리 자료, 직전 보강 자료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보셔야 되는 게 기본서, 워크북, 테스트 자료집인데 이 모든 걸 앞에서 제가 딱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직보 자료를 좀 미리 주는 편이에요. 이건 진짜 늘 약속하는데 직보 당일에 주면 애들이 못 읽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주 전에 1차 복습 끝내고 그때 직보 자료를 1 차로 배부해요. 그러면 안 읽을 친구는 안 읽겠지만 읽을 친구들은 일 주일 동안 미리 직보 자료를 좀 훑거든요. 그럼 2차 직보로 왔을 때 아이들이 거기서 질문할 거 처리가 되고 문제를 풀고 싶은 친구들은 문제를 이제 푸는 거죠. 그리고 3차 때는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갈수록 조금 가벼워지는 편이고 앞부분엔 좀 빡빡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 줘야지 아이들이 이제 몰아쳐서 공부하는 습관을 안 가지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개인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고 카카오 채널 운영하고 있어서 오늘 이거 끝나고 나서 궁금하신 지점은 뭐 구글에다가 윤현지 국어 아니면 카카오 채널에다가 내일 국어 검색하시면 추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남고 작년에 1 등급이 19 명이었는데 모든 시험에서 그렇진 않았어요. 특정 시험 딱 한 번에서는 19명 중에 18 명이 나왔고요. 가장 적게 나올 때도 15명 이상이었어요 늘. 그래서 저희 반에서 1 등급의 그냥 거의 대부분의 인원이 수강 중이다. 그리고 이제 전 과목 합산했을 때 가장 많은 인원이 저희 반에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넣을까 말까 하다가 이제 수업 촬영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지금 다 온 것도 아니에요. 영상 보는 친구도 있어 가지고요. 이 정도가 이제 한반 인원이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설명회 할 때랑 그래서 인원들 한번 보여 드리려고 제가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자, 수업은 다원에서는 토요일 오전 수업, 그리고 시대인재에서는 월요일 오후 수업인데요. 지금 다원이 먼저 개강입니다. 두 수업은 똑같아요. 3시간 반에 6번 플러스 직보 수업이고요. 제가 항상 약속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학생연사도 똑같이 이제 이야기할 텐데 언남고는 맨 마지막이 국어 시험이니까 중간에 주말이 끼거든요. 그때 꼭 한 번, 많으면 2번까지 불러가지고 보강을 합니다. 필참은 아닌데 와서 그래도 같이 시험 보고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무료 보강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개강하기 전에 저랑 한번 맞춰 봐야 된다. 선생님이 너무 무서울 것 같다." 이런 평이 있더라고요. 저 애들 안 때립니다. 화도 내지 않아요. 저 심지어 화도 안 내요. 왜냐하면 화를 낼 가능성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날 일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화도 안 나요. 아, 너무 이건 더 무섭나요? 아니, 제가 이제 화가 날 일은 뭐냐면 선 넘는 행동을 하는 건데 사실 공학 남학생들은 그렇게 애들이 개구지지 않아 가지고 공학은 모든 것의 순한 맛이고요. 이제 남고의 경우에 좀 극단적이죠. 이제 그런 친구들은 경고하고 이제 "안 된다." 하는데 언남고에서는 아직까지 뭐 선 넘었던 친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웃으면서 그전에 1 차로 인제 "아,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요. 진짜 화도 안 내는데 제가 그렇게 무서워 보이나 봐요.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수업하는지 이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개학 전에 한번 정리하고 싶다.' 그런 게 있으면 문법 특강 2번짜리 있고요. 모의고사 특강 2번짜리 있어요. 근데 이때 시간이 안 되면 그냥 개강 날에 보내주시면 되고요. 시간이 되시면 저랑 한번 이제 수업도 한번 들어보면서 어떻게 수업 진행이 되는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개설을 해 봤습니다.